자, 국수목 강사입니다. 저도 왔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가격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서설로 오늘 제가 좀 머리를 좀 잘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못 잘랐는데 머리 자르는 거 이거 나오면 무슨 원칙이 나와야 돼요? 강의를 잘 들었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강의를 먼저 들어야 돼. 강의를. 즉 기여의 원칙이 나와야죠. 항상 비용을 투자할 때 이 비용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거고,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비용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느냐 마느냐, 기여의 원칙. 자, 서설 이렇게 됐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쓸데없이 머리카락 이야기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격 원칙. 일단 가격 원칙은 가격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말해요. 그리고 가격 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무 활동에서 그걸 반드시 활용해 줘야 합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변동의 원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변동의 원칙은 가격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어로 가격이라는 걸 넣어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즉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하더라. 그래서 의미가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들은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는지를 아셨다면 그걸 이제 써먹어야죠. 이게 바로 활용이죠. 활용. 그래서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가치를 추계하는 또는 가격을 추계하는 감정평가에서는 이 가격이 몇 월 몇 일차 가격으로 측정했는지, 즉 몇 월 몇 일자 기준의 가격인지를 반드시 밝혀줘야죠. 이게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은 가치 또는 가격 추계의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합과 균형의 원칙을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세트 메뉴로 암기해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적합은 외부와 관련된 원칙이고 균형은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죠. 해석은 이래요.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됩니다. 이게 적합의 원칙.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도 적합해야 되고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적합과 균형의 원칙인데, 자, 적합의 원칙부터.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적합해야 되니까 이걸 언제 활용해 먹을 것이냐죠. 이게 바로 지역 분석이 떠올라야죠. 지역 분석. 자, 그러면 막간, 짧은 어디 두 문자 한번 따보죠. 지역 분석은 우리가 두 문자가 지표 수준 이렇게 암기했어요. 즉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요.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산정하고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표 수준이죠. 자, 지역이라는 건 항상 부동산을 둘러싼 대표적인 외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분석할 때는 항상 지역과 부동산의 적합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지역 분석의 결과 부동산이 지역과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를 후려치는데 그게 경제적 감가고요. 자,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눈이 와야 돼요. 내부를 살펴보는 과정이 뭐지?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내부를 살피니까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따졌는데 균형이 없어요. 그러면 가치를 후려치는데 기능적 감가고.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의 원칙은 정말 시험에 다양하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자, 보자고요. 일단 지역 분석의 관점에 보면
지역 분석의 1차적인 목적은 뭔가요? 그러면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은 지역이라는 게 항상 부동산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과 부동산의 적합관계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적합에 찌읒 나오면 지역 분석에 찌읒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분석의 결과 적합이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채 찌읒 나왔네. 경채 찌읒 경제적 단가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은 우리가 1차적인 목적이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찾죠. 그래서 두 문자가 개, 최, 가격, 개, 최, 가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 분석의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개별 분석이라는 게 아파트 내부를 들어가서 살피는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내부를 들어간 김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살펴봐. 이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균형이 없다면 가치를 후려쳐. 이게 기능적 단가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암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균형의 원칙 끼어, 개별 분석 끼어, 기능적 단가 끼어. 끼어. 자, 그 다음에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항상 요 대체라는 말을 유사성의 원칙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이런 거죠. 가격 원칙이니까 주어가 가격으로 가격은 유사해진다는 거야. 왜 가격, 자, 언제 가격은 유사해지니? 정확히는 재화가 유사하면 가격도 유사한 거야. 그러면 말이야, 왜 재화의 가격이 유사해지니? 그러면 요게 바로 이유죠. 소비자들은 효용이 유사하다면 항상 싼 재화를 선택하려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을 팔아먹고 싶은 기업은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체 원칙. 자, 대체 원칙은 항상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3방식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두 문자로 이렇게 암기했죠. 3자가 나오면 너 몇 대는 맞아야겠다고. 3대는 맞아야겠어. 이렇게 암기했죠. 3대는 맞아야겠어. 대체 원칙. 경쟁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초과 이윤이 떠올라야 돼요. 초과 이윤 바로 요 내용이에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감소시키면서 감소시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부동산의 사례로 들어보면 이 지역에 지금까지 오피스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피스텔을 딱 누군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유형이 들어와서 대박 났죠. 즉 초과 이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초과 이윤이 있습니다 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면 5만 7천여 가지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럼 결국 기존 오피스텔의 초과 이윤은 사라지면서 이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은 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동산에 대한 사례고. 기여의 원칙. 자, 이 기여의 원칙은 항상 돈값이 올리죠. 돈값. 그리고 이 돈값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건 추가 투자고. 자, 추가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비용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을 투입해서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는 이 비용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느냐, 기여를 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따지죠. 자, 돈을 투자하는 이 투자 비용이, 자, 추가 투자를 위한 이 비용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하는 거고,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일명 돈값이 올리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앞에 뭔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수익이 배분된다는 원칙이 아니라 항상 토지에는 무슨 수익이, 잔여 수익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다른 생산 요소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 수익이 배분된다. 그래서 잔여 수익이 배분되니까 잔여법의 근거가 됩니다. 잔여법이 뭐니? 그러면 지금은 쓰지 않는 방법이니까 암기 정도 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복습, 문제 풀기 전에 복습. 자, 들어간다. 변동의 원칙은 가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니까 가치를 추계할 때는 그 기준, 몇 월 며칠자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는지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된다. 자, 적합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적합 관계를 언제 따지니? 지역 분석.
그리고 지역 분석의 결과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를 후려치는데 경제적 감가. 자,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어야 돼. 그럼 이 균형 여부는 언제 찾니? 내부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 때. 그리고 균형이 없으면 가치를 후려치는데 그게 기능적 감가. 자, 대체 원칙은 유사성의 원칙이에요. 가격이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물건은. 그럼 왜 비슷한 물건의 가격이 유사해지니? 항상 비슷한 물건에서 싼 것을 선택하려는 소비자 행동 때문에. 그리고 3자가 나오면 세대는 맞아야겠어. 경쟁은 초과 이윤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기여. 기여는 항상 추가 투자로 분석하는 거예요. 추가 투자. 추가 투자를 하려면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데 추가 투자를 할지 여부는 투입된 비용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익 배분은 수익이 배분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에는 항상 자녀 수익이 배분돼요. 그래서 자녀법의 근거가 됩니다. 자, 2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 4개 풀어볼 거예요. 4개. 자, 들어간다.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돼요. 그럼 바로 대체원칙. 대체원칙. 네, 대체원칙. 재화가 항상 소비자들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니까 비슷한 재화라면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해야 된다.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에 균형이 있을 때 가격은 최고가 된다. 변동의 원칙은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설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이런 문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저 같으면 기능적 감가 그러면 뭐가 안 될 때 기능적 감가를 부여하는 거죠? 균형이 없을 때. 균형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부 균형이 없으면 기능적 감가니까 균형이 원칙.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외부와의 부적합으로 만들어진 감가. 적합이 원칙. 그러니까 암기를 이 기역자가 보이면 항상 개별 분석이고 기역자가 보이면 균형이 원칙이고 기역자가 보이면 기능적 감가란 말이에요. 균형,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항상 세트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5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예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갑은 바로 박스요.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아파트에 대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아파트는 자, 1984년에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 아파트에 비해 화장실이 하나 적고요. 냉난방비가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 화장실을 많이 들은 거예요. 자, 화장실은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설비예요. 근데 한계가 적대요. 내부에 균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냉난방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내부 냉난방 설비에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균형의 원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보자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어요. 그러면 자, 화장실이 하나 없어서 가치가 후려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자가 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기능적 감가가 작동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죠. 기능적 감가. 자, 그러면 지문 중에 하나만 더 보죠. 수익 배분. 수익 배분 앞에 항상 토지에는 자녀 수익이 배분돼요. 그러니까 자녀법의 근거를 제공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A지역의 지역 분석의 결과. 자, 그러면 우리는 복습 과정이니까 지역 분석하면 두 문자가 뭐예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다. 지표 수준. 개별 분석도 한번 해볼까요? 개최 가격. 자, 아무튼 지역 분석의 목적은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명되었대요.
그러면 요 서민의 단독주택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요걸. 이게 표준적 이용을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지역 분석 결과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은 서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야, 이 사람아. 그런데 A 지역의 개발업자가 쓰잘데기 없이 어떤 주택을 지었다는 거야? 고급주택. 이 고급주택은 지역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죠. 가치를 후려치겠죠. 일단 정답은 나왔네요. 적합의 원칙이라고. 자, 그런데 그 뒷문장을 더 보자고요. 해당 고급 주택을 평가한 게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가치가 후려쳐졌구나. 건축비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럼 여기에는 어떤 감가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 요렇게.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지문들 한번 읽어보죠. 경쟁은 초과이윤에 대한 문제고, 변동은 가격이 변하니까 기준 시점을 확정하라는 거고, 수익 배분은 토지에는 잔여 수익이 배분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원하는 내용은 다 한 거야. 항상 가격 원칙은 시험에 우리가 모르는 원칙도 많이 내요. 기본서에 없는 원칙도. 그러나 대부분 제가 설명하고 있는 7가지 정도만 명확히 알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더라. 그럼 7가지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변동, 적합, 균형, 그 다음에 대체 경쟁,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요 정도. 요게 딱 떠올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요 정도는. 자, 아직까지는 제가, 요 정도까지는,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봐요. 최소한 변동의 원칙, 적합, 균형, 그 다음에 나머지가 대체 경쟁, 기여, 수익 배분의 원칙. 이거야 저야 맨날 밥만 먹으면 하니까 그런 거고. 자, 최소한 저처럼 이렇게 나오려면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에는 가격 공시 제도로 올 테니까 가격 공시 제도는 한 20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열심히.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